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절비기영입니다. 좀비들을 물리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무기를 수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들고 싸워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무기가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맨손입니다. 근력과 격투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거의 혼자서 다수의 좀비들을 때려 눕힌 수역과 들어 매치기가 가능한 대수가 가장 높은 위력을 발휘했으며, 근접전은 불가능하지만 빠른 기동력으로 언차티드를 찍었던 청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경우 근접전에서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현실에서 좀비와 마주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수와 친구들이 사용했던 문짝과 창문입니다. 아주 닥치는 대로 뭐든 집어들고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몰려드는 좀비들을 상대로 잠시 동안 베리어를 형성하거나 가운데 유리 부분으로 공격한다면 어느 정도 살상력까지 지니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문짝의 경우 대수처럼 힘이 좋지 않다면 다루기 어려운 편이며, 아무래도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삭처럼 공격받을 위험이 큰 편이었는데요. 다소 사용하기 애매하지만 장시간 버틸 수 있었던 장비였습니다. 온조가 사용했던 소화기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까요? 공격력은 없는 편이지만 모든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트홈에서도 소화기로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건물 내부에 각 층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편입니다. 아마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둔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몽둥이나 야구 배트가 대표적으로서 후반부에는 삽이나 쇠파이프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시 스위트홈에서 지수의 무기로 등장했었죠. 그냥 손에 쥐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면 되기 때문에 사용 난이도에 비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쇠로 만든 장비가 아닐 경우 비교적 내구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좀비나 절비를 상대로 살짝 버거운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급이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진의 전용 무기 죽창입니다. 대나무가 아닌 대걸레로 만든 죽창이지만 좀비들의 신체를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으며 거의 매드맥스 퓨리오사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궁부와의 킬 카운트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대걸레로 만든 죽창인지라 내구력이 다소 약한 편으로서 손에 익숙치 않을 경우 무기가 파괴되면서 되려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좀비이기에 둔기보다는 직사시킬 수 있는 죽창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비 영화에서 둔기와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샷건입니다. 원거리 공격과 강력한 살상력으로 가장 일반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지만 소리가 큰 나머지 어그로가 끌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탄수가 매우 안 습한 편이기 때문에 떼거지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상대로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무기를 쉽게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며 좀비가 아닌 더욱 강력한 적들까지 상대 가능한 편인데요. 마지막 테니스장에서 샷건이 있었더라면 소주 역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법과 명중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 난이도는 다소 높은 편으로 추정됩니다. 좀비들에게는 총보다 더 실용적인 활입니다.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활을 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하리와 민재가 활을 쏘는 동안만큼은 단 한 번도 어그로가 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습할 정도로 낮은 연사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좀비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큰 편이며, 여차하면 본인들조차 둔기를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살짝 애매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급이 아닐 경우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우학 최고의 무기 물대포입니다. 소방호스에 물을 트는 것만으로 수십 마리의 좀비들을 막아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소주의 경우 물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생존한 것으로 보아 맨손으로 좀비들을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말 괜히 총알을 피한 사나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소방호스 자체로도 꽤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원조는 소방호스로 자물쇠를 파괴하는가 하면 창문으로 호스를 떨어뜨려 건물 층간을 이동하는 등 다방면으로 최고의 활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소방호스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기술력의 발전은 경이롭습니다. 지우학 최고의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장비는 불가능한 위치 추적 및 밖에 나가지 않고도 주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음파 장비를 이용해 좀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절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했었죠. 흡사 시빌워의 워머신과 완다가 떠오르지 않나요? 살아있다에서도 드론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좀비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니 시즌2에서는 한결 통제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좀비 드라마와 영화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미사일입니다. 바이오하자드에서는 핵폭탄을 쏘기도 했었죠. 대략 서너 발의 미사일로 효산시 6만여 명의 좀비와 생존자를 인력에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거의 이쯤 되면 군사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남나의 대사로 보아 아직까지 절비로 생존한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우학 만악의 근원 핸드폰입니다. 무려 귀남의 눈을 찌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으며 예약 업로드를 통해 절비가 된 은지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등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좀비 드라마와는 달리 현대 문명의 영향이 큰 편이었으며 핸드폰이 없는 것만으로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선생님이 핸드폰을 걷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지우학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현실에서 좀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와 장비를 들고 나가실 건가요? 수역이나 대수, 청산처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